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유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좀 봅시다.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개를 하게 되죠. 분개를 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두 개를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배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분개를 하고, 그런데 분개를 하는데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거 배우셨거든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이 사건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거래예요. 그러니까 분개를 하긴 하는데 똑같은데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거, 신고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을 먼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일반 전표를 메뉴를 배웠으니까 분개를 하려니까 우리가 자산부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다 공부해서 이렇게 분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웠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뭐 과세거래, 면세거래, 뭐 영세율 거래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셨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입력을 하는데 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이론을 잘 배우셔야 분개를 잘할 거 아니겠어요? 차변 대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분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개는 이미 다 아는 분개 정도예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속 서류 를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얘는 유형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얘도 분개를 해요. 이 분개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 판매하는 거래, 사오는 거래 이런 정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배워야 될 이 유형입니다. 유형만 잘 선택하시면 분개는 이미 여기서 배웠던 얘기하고 그 중에 기본적인 것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알았어요. 유형 고르는 방법 봅시다. 먼저 11번 과세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11번 과세는 언제 쓰는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매출 쪽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요. 파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세금 계산서.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부가가치세가 10% 붙어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 매출 거래예요. 부가세 10% 붙어 있는 과세 매출 거래. 뭐 과세, 면세, 영세 배우셨죠? 그때 쓰는 이름이 이게 가장 흔한 거죠. 보통 회사에서 모두 다 쓰는 거. 과세 매출 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데 세금이 10%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는 서식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란, 뭐 과세표준란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암기하고 있겠어요? 이거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글이 가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런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신고서에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인가를 따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되겠고. 그다음 분개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을 다루니까 주로 제품 매출을 다루겠죠.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그것의 10%짜리 여기에. 이걸 전체 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래서 110만 원. 처음 만나게 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금 들어보셨죠? 요 예수금 언제 만났어요? 급여 지급할 때 급여가 110만 원이야. 그런데 직원한테 줄 때는 세금을 걷어서 100만 원만 줘라. 그리고 직원이 내야 될 돈을 걷어서 나한테 내라. 이게 예수금이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다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한 걸 납부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예수금인데 얘는 뭘 걷어놓은 거냐면 내가 과세되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과세된 물건 값인 이 공급 가액
이걸 공급 가액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매출에 이것에 과세되는 10% 과세되는 물건이면 10%를 걷어서 내가 갖고 있다가 내주는 게 부가세 신고예요.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돈이야. 그래서 요 사건밖에 없으면 부가세 납부하세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고 내가 10만 원 받아놨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게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분개가 될 수 있겠죠. 반대쪽에 대거금이 없다면 그 얘기. 그래서 11번 과세는 분개를 하게 되면 이제 틀이 이렇다는 얘기죠. 내가 과세되는 물건을 팔았고요. 과세되는 물건을 팔고 세액이 10% 붙어 있는 경우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11번 과세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흔한 세금 계산서, 과세되는 물건을 팔았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참고해 보시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건 이제 11번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반품시키겠다. 또는 뭐 대금을 빨리 갚아줘서 깎아주겠다. 이런 문제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제품 매출을 했는데 1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외상 매출금 줄여서 쓸게요. 110만 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 다 가져가라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요 유형 그대로 선택해. 11번 과세를 선택해서 음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음수로.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우실 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외상 매출금 전부 없애세요.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도 다시 없애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그리고 요거 바로 안 빼고 무슨 이름 썼어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썼잖아요. 애누리 이렇게 100만 원.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일반 전표에서. 근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요 있죠. 요것이 차변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다 놔야 되는데 못 놔. 그래서 여기를 부가세 예수금하고 음수로 10만 원. 차변의 양수인 거나 대변의 음수인 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더라. 그럼 이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애. 그리고 이 제품 매출의 차감 항목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써서 빼. 그럼 얘를 줄였겠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못 보내니까 이쪽에 놔두고 음수로 써. 이렇게. 분계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격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생기면 요 유형 똑같이 선택해서 상단에 공급가액을 음수로, 세액도 음수로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 원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단에는 요 분계를 그대로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 원래 전표 입력할 때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해되셨죠? 팔았을 때하고 분계 똑같이 하고 음수로만. 상단에 음수를 입력하면 음수가 될 거니까. 이걸 이리 빼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쓰고, 이걸 이리 빼려니까 안 빠지니까 여기다 음수로 쓰고, 이걸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별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음수로 쓰시면 돼요.